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공수처가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곧 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네, 지금 상당한 수준으로 좀 준비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오후 5시부터 공수처와 이제 경찰 쪽에서 합동으로 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있던 지지자들을 흩어내는 작업을 좀 진행을 예. 했습니다. 뭐 이제 처음에는 일단 경고 방송을 하는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길을 비켜주지 않으니까 직접적으로 경찰 경력을 투입을 해가지고 예. 저항하는 지지자들 중에서 뭐 격렬하게 이제 저항하는 경우에는 4명이 한 조로 해서 예. 한 사람은 이제 사지를 붙잡아서 이제 드러내는 형태로 예. 그래서 길을 내는 작업을 예. 오늘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준비 작업을 하는 게 바로 체포영장 집행을 하려고 준비하는 것인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예. 오늘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이제 오늘 밤에 뭐 곧바로 집행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동아일보가 조금 전에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일단 체포영장을 내일 오전에 집행하는 걸로 좀 준비를 하는 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조계에 취재를 해봤더니 공수처와 경찰청이 체포영장을 혼란 없이 집행하기 위해서 일단은 체포조의 투입 동선을 짜고 구체적인 업무 분장을 오늘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오늘 집행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예. 경찰하고 조금 더 협조 방안을 면밀하게 짜기 위해서 시점을 일단 하루 늦춘 걸로 알려졌다라는 예. 게 지금 동아일보 보도고요. 일단 밤이나 새벽에 영장 집행하는 것도 뭐 불가능한 건 아닌데 시일이 딱 체포영장에 적혀 있는 건 아니니까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현직 대통령직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일과 시간 중에 집행하는 방안을 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예, 분명한 거는 뭐 다치는 사람이 가능한 없게 그리고 빨리 체포를 해야겠죠. 지금 뭐 네. 그게 나라를 위해서는 도움이 되는 상황 같은데요. 어느 그렇습니다. 모로 봐도요. 어떻게 예. 보면은 뭐 내일 오전에 영장 집행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좀 변수 중에 하나로 한남동 관저 앞에 모여 있었던 그 지지자들 집단이 있었는데 예. 그 사람들을 이제 해산시키는 준비 작업을 한번 해본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오늘 이제 작업하는 양상을 봤을 때는 뭐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저항이 거세거나 뭐 극단적으로 나오지는 않는 걸로 예. 확인이 된 셈이고요. 뭐 내일 오전에도 경찰 경력이 오늘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이제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아마 앞에 이제 정리하는 작업들은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예, 경호처가 어떻게 나올지도 내일 좀 중요한 관심사군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취재를 저도 좀 해보면 그 경찰이나 공수처 쪽에서 가장 좀 첫 번째로 고민하는 거는 아마 문이 열리고 지금 이제 공수처의 이제 수사관들이나 이제 검사들이 투입이 됐을 때는 그걸 직접적으로 막아서기는 좀 쉽지 않을 거다. 예. 그러니까 경내로 진입한 경우에는 자칫하면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가 되고 예. 큰 처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항을 하기는 좀 어려울 텐데 문제는 이제 한남동 관저를 가로막고 있는 철문. 예. 철문을 이제 열어주는 것이다. 철문을 열지 않으면 철거해야겠죠. 뭐 철거하는 작업도 예. 가능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을 아마 고민을 할 텐데 예. 뭐 특공대를 투입할 수도 있고 방안은 많습니다만 가능하면 철문을 순순히 열게 그렇습니다. 하는 게 일단 공수처의 이제 첫 번째 목적일 거고 어제 공수처장은 철문만 닫아놔도 특수 공무집행 방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이제 예. 오동훈 처장 같은 경우는 뭐 철문을 닫아놓는다든지 혹은 바리케이트를 열지 않는 것 예. 그 자체로 이미 이제 공무집행 방해가 시작이 된다라고 공언을 해놨기 때문에 아마 가장 우려하는 것도 문을 열지 않고 일종의 이제 농성전에 돌입하는 경우 예. 그러면 이제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공무원들도 뭐하러 저는 항상 어제부터 계속 뭐하러 이 내란 혐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불법적 행위를 하겠습니까? 뭐 위에 지도부의 한둘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어도 그 밑에 공무원들은 정말 정상적인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이게 이제 층위가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예. 그 지적이 뭐 합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경호처장이나 경호처 차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일종의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예. 해임하려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는 상황인데 나머지 경호처 직원들 같은 경우 뭐 외곽을 경비하는 뭐 군인들이나 중간 단위를 경비하는 뭐 경찰들하고는 좀 다르게 예. 경호처 직원들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속 경호처 직원으로 일을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거든요. 예. 네,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그런 어떤 저항에 이제 선봉에 서거나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제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 경호처 발이라고 하는 보도 내용들이 대부분
경호처의 소위 이제 지도부급 인사들, 그렇겠죠? 처장이나 차장을 네. 중심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이 그대로 이제 아랫단까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건 저희가 12.3 계엄 사태 현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그게 당연히 목격했던 것처럼 그런 비슷한 상식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에 윗단에서 만약에 저항을 하면 뭐 엄정하게 법대로 처리해야 될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 윤석열 피의자는요. 어젯밤에 정말 지지자들, 극렬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소요를 선동한 듯한 이게 정말 할 일입니까 싶은데요. 예. 제가 오늘 오전에 이제 그 여권의 모 관계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사람도 좀 놀랐다. 설마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라는 반응이 여권 내에서도 나올 정도로 좀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저도 어제 밤에 모 극우 유튜버 채널을 통해서 그 이제 문제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 문건이 공개가 됐을 때 처음에는 그게 누군가 조작을 하거나 대통령을 사칭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지어낸 거를 발표하는 형식을 갖춘 건 줄 알았는데 실제 윤석열 피의자가 직접 서명한 메시지였습니다. 한남동 관저 앞에 모여 있는 극우 지지자들한테 친필 사인이 들어가 있는 호소문을 발표를 했는데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이런 메시지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남동 관저 앞에 모여서 경찰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더 격렬하게 싸워달라. 내가 함께하겠다. 사실상 이제 선동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정말 심각하군요. 그런 메시지를 현직 대통령이 발신을 했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사실은 여러 뭐 대국민 담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형식적으로나마 전 국민을 향해서 호소하는 방식으로 윤석열 피의자가 이제 메시지를 내왔는데 이번에는 좀 선명하게 자신을 지지하는 극단적 세력들을 향해서 애국 시민 여러분이라고 꼭 찍어가지고 별도 호명을 하면서 행동을 부추기는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새해 첫날부터 추운 날씨에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서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고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극우 유튜브 채널들이 중계하고 있는 현장 상황을 내가 좀 지켜보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 그리고 반국가 세력의 준동을 거론을 했는데 좀 주목해봐야 될 것은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은 계엄령을 선포할 때부터 뭐 혹은 이제 그 전에 연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얘기했었던 단어긴 합니다. 여기에는 사실상 민주당 포함한 야당 세력이 포함된다는 것도 이제 주지의 사실인데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은 뭘까? 근데 이거를 해석을 좀 해보려면 앞에서 얘기한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 방송하고 연결을 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걸 극우 유튜브 방송 잘 안 보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주권 침탈 세력은 그 사람들의 극우 유튜브들의 음모론 속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우리 같은 평범한 시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주로 중국이라고 지칭되는 그리고 중국의 사주를 받는 간첩 세력들로 지칭되는 사람들을 두고 주권 침탈 세력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정말 정상이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받아들이기 좀 힘든 이야기인데 그래서 표현이 주권 침탈이 되는 거거든요. 네, 외부의 세력, 국가 외부의 세력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사용한 걸로 좀 추측이 되고요. 그렇게 굳이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거는 그만큼 소위 극우 유튜브 세력이 본인의 지지층의 핵심을 형성하고 있고 이 사람들의 협력을 얻어야지만 더 오랫동안 버틸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 아니냐. 사실상 지금 여전히 현직 대통령인 사람이 극우 유튜버들과 손잡아서 그 사람들의 폭동을 유도하는 어떤 메시지를 발신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끝까지 싸우겠다도 있고요. 네, 끝까지 싸우겠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직무 복귀 의지를 또 한번 드러내는 걸로도 읽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공개되자마자 관저 앞 도로변에 모여서 이제 24시간 철야 지지 집회를 하고 있었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마 그걸 노린 메시지일 거고 실제로 그렇게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피의자의 이제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 같은 경우도 이런 선동에 사실상 가세를 하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언론에 입장을 배포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수처가 경찰 기동대의 지원을 받아서 대통령 체포 및 용산 관저 수색을 시도하려고 하지만 이거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다. 예.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 게 위법행위라고 자의적으로 지금 변호사가 규정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만약에 경찰 기동대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 경비 활동을 넘어서서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 또는 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이거는 직권남용이고 공무집행 방해죄 현행범이기 때문에 경호처 직원들은 물론이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 누구나 경찰 기동대 대원을 체포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결국 사실상 일종의 폭동을 사주하거나 혹은 선동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경찰 기동대와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라고 일종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뢰인과 변호인이 공히 한남동 관저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내고 있다. 그런데 그 메시지의 내용이 매우 위험하고 반헌법적 혹은 불법적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바닥이 없군요. 이 사람들은 바닥이 없는 행동을 계속 하는데 빨리 체포해서 잡아넣는 것만이 어떤 이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윤석열 그 피의자 측의 이제 발언들을 계속 소개해드리는 이유도 이 사람들의 주장이 이제 얼마나 좀 허황하고 근거가 미약한 것인지를 같이 밝혀드리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요. 지금 소위 이제 우리 사회의 지도급 인사라고 스스로 주장했었던 사람들, 일명 이제 율사라고 불리는 이제 법률가 출신들이나 혹은 고위 공직자들, 혹은 이제 국회의원 같은 고위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이런 무논리 주장을 계속 쏟아내고 있고, 무논리와 선동 이 두 가지입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무논리가 노리는 것은 결국 일종의 이제 폭동 사태, 내전 상태, 혼란 상황 이런 것들을 유도하거나 원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국가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거를 막으려고 들거나 지연시키려고 들거나 이런 의도를 좀 품고 있는 것들이라서 과연 이런 사람들을 지금까지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두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맡겼던 것이 옳았나,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기동하고 있었던 것이 맞나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좀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특히나 윤석열 피의자의 아까 그 편지를 보면요. 극우 극렬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이 사람은 정말 하루도 더 그 자리에 있었으면 큰일 날 뻔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확신시켜 줍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이제 개인적으로 통화한 여권 관계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권 내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걱정입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CBS 라디오에 출연을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변명과 말장난 그리고 법꾸라지 같은 행동을 좀 그만하길 바란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전두환도 이 정도로 영장이 떨어진 사안에 대해서 물리적 어떤 선동을 하진 않지 않았습니까? 벌써 한 30여 년 전인데요. 95년 12월 이 시기쯤이었습니다. 그때도 전두환 그 내란 피의자가 그 당시에 이제 일명 골목길 성명을 하면서 발표하고 나서 폭력을 선동하거나 이러진 않았었는데요. 고향에 있는 합천에 이제 내려가 버린 일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새벽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이 쫓아 내려가가지고 잡아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때도 나를 위해서 폭력을 이런 어떤 폭력을 선동하고요. 그런 발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심각하군요. 굉장히 좀 상황이 다르다라는 거고요. YTN 기자하고 국민의힘의 원내 관계자가 통화를 했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강성 지지층에나 효과가 있을 거다. 당 전체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 내에서도 걱정하는 움직임이 있는 거고,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기자들하고의 문답에서 읽혔습니다. 윤석열 피의자의 메시지가 당의 공식 입장을 낼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다라는 건데, 그거는 그만큼 이제 직접적으로 옹호하기가 좀 어렵다는 의미로 읽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체포영장 발부에 문제가 있다고 막아서는 상황이다. 수사기관과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어서 우려가 된다라는 표현을 덧붙였습니다. 법사위원들 논리랑 똑같군요. 여당에. 그렇습니다. 여당의 법사위원단은 오늘 이제 별도로 성명까지 냈습니다.
법원이 군사상 그리고 공무상 비밀 시설과 자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법률 조항의 적용을 예외시킬 수도 있는 사법부 권한 밖의 행위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삼권 분립에 위배돼서 원천 무효다라고 이번에 체포영장을 부정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의원들이고 대부분이 변호사 출신이거나 검사 출신인 이른바 율사 국회의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피의자를 비호하기 위해서 법원의 영장의 어떤 합법성마저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물론 이제 법사위원들이요. 어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이른바 이번에 이제 발부된 체포영장 안에 공무상 혹은 군사상의 비밀 시설에 대해서 수색하지 못한다라는 법률 조항을 무력화할 수 있는 예외로 둘 수 있다라는 내용이 적시됐다라고 이제 보도가 되긴 했습니다만 뭐 추정하기로는 물론 저희도 이제 체포영장을 직접 본 게 아니고 법사위원들도 마찬가지인데 아마도 그 동안의 압수수색 영장이 그 법률들 때문에 이제 무력화가 됐었기 때문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체포영장 같은 경우는 집행할 수 있다,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을 수는 있습니다. 법의 예외적인 적용을 위해서 이 문구를 집어넣은 것인지 혹은 설명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것인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고요. 사실은 그 문구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원래 체포영장은 그런 조항들을 뛰어넘어서 집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포를 하려면 당연하겠죠. 어느 공간이든지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체포영장까지도 법률 조항을 들어서 완전 무력화를 시킬 수 있다고 하면 사실상 뭐 삼한 시대의 서도 같은 별도의 법률이 이제 적용되지 않는 공간을 두게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라서요.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이 실제로 법률적으로 타당한가 그거에 대해서는 뭐 시민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하나 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윤석열 피의자가 어떤 수사에도 협조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체포영장은 떨어졌고요. 네. 그러면 정황하면 그냥 놔두란 소린가요? 뭐 어떻게 하자는 소린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 그 심의에도 전혀 협조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사에는 뭐 어떤 협조도 하지 않고요. 오늘부터 지금 헌법재판소가 이제 8인 체제를 본격 가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헌재의 발표에 따르면 2차 변론 준비 기일이 이제 하루 앞으로 나간 내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피의자 측에서는 국무회의록을 비롯해서 심리에 필요한 서류를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관련 서류를 한 건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고 배보윤 변호사를 대표 대리인에 지정하는 신청서 외에는 관련 서류가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1일 이후에는 당사자 쪽에서 이제 추가 제출한 서류가 없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워낙 탄핵 심판에 제대로 협조를 안 하다 보니 자칫 잘못하면은 헌재가 변론 준비기를 내일 말고 추가로 또 지정해야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뭐 탄핵 소추의 사유 자체가 박근혜 탄핵 당시하고 비교했을 때는 이제 훨씬 숫자가 적기 때문에 박근혜 탄핵 때는 사유가 13개였고요. 이번에는 지금까지 이제 채택된 사유가 4개인데 그러다 보니까 변론 준비 기일을 뭐 추가로 지정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느냐. 뭐 이런 추정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종합적으로 내일쯤 어떤 체포영장이 집행될 가능성이 많다. 이게 알려진 보도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헌재도 내일 추가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을 하고요. 8인 체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심리가 시작될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빨리 잡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 어떤 주장이나 이 위험성을 보면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